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신형 코나인데요. 현대차가 처음 이 차를 내놓을 때 자랑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에요. 뭐 동급 최강이다, 뭐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성을 갖췄다 등등 해서 얼마나 좋아졌길래 그렇게 자랑을 늘어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나가 처음 나왔던 게 2017년 중순쯤인가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 차가 만 6년을 채 못 채우고 신형이 나온 거예요. 요즘에 아무리 빨라진 완전 변경 주기를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화를 했냐면요. 예전의 코나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의 코나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요. 경쟁차들 대비해서 작았던 차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세대로 오면서 가장 큰 변경점은 역시 차체 크기를 크게 키웠다는 데 있습니다. 길이는 4350mm까지 키웠는데요. 이전 대비해서 140mm나 늘어났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60mm나 늘려서 2660mm예요. 경쟁 모델인 셀토스랑 좀 살펴보면 감이 좀 오실 텐데요. 셀토스보다 길이는 40mm 짧고요. 휠베이스는 30mm 더 넓습니다. 외부 디자인 요소 때문에 전체 길이 자체는 조금 오갈 수 있거든요. 근데 휠베이스가 30mm 더 넓다는 거는 실내 공간도 그만큼 더 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리고 디자인을 좀 살펴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 부담을 줄인 안정적인 디자인을 선택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스타리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신형 그랜저에도 적용한 좌우로 길게 뻗은 주간주행 등을 여기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전에 코나가 가지고 있던 위아래로 분리된 헤드램프, 그 헤드램프도 양쪽으로 쭉 밀어놓은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뒷모습에서도 좌우로 넓게 뻗은 리어램프를 적용했는데요. 그 아래다가 이전에 코나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요소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던 디자인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전에 현대차에서 또 적용했던 익숙한 디자인을 그 위에 덧붙이면서 특별히 모난 곳 없이 모험을 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은 디자인들은 실내까지도 이어지는데요. 가로로 넓게 뻗은 형상의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즘에 유행하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최근 현대차에서 볼 수 있는 이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합쳐져 있는 구조, 점점 더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반떼에서는 왼쪽에 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처치 곤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지금은 이렇게 직물 소재를 씌워놔서 약간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의외로 운전하다 보면은 계기판보다가 이쪽도 같이 시야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계기판 12.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12.9인치인데요. 소형 SUV임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큰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터치감이나 조작감, 이 안에 UI 같은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고요. 대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에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 무선으로 지원하는 차 굉장히 많은데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유선으로 꼭 연결을 해야만 된다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토글 스위치들은 누르기도 아주 편하게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소재가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의 번들거리는 느낌을 헤어브러쉬 처리를 해놔서 오히려 메탈릭한 느낌으로 살려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세련되게 다가오는 요소예요.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조작하기 편하게 아주 익숙한 요소로 잘 구성을 해놨고요. 이런 토글 스위치들 요즘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안에 다 넣어버리고 없애는 게 추세인데 없애지 않은 건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5 때부터 넣었던 기어 노브 같은 경우도 컬럼식으로 넣었어요. 기어 조작을 앞으로 돌려서 전진하는 이런 모양이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노브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했는데요. 센터 터널 위치를 굉장히 아래로 낮춘 것부터 시작이에요. 평상시에는 컵홀더 2개가 있는데요. 컵홀더가 필요 없을 때는 돌려가지고 전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센터 콘솔 박스까지도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뭐 커다란 노트북이나 뭐 간단한 핸드백 같은 것들은 충분히 수납하고도 남을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조수석 쪽에 수납 공간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요. 뭐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핸드폰 이렇게 툭툭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실내 소재인데요. 이 앞부분의 대시보드도 딱딱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요. 뭐 1열 도어 트림도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둘러놨어요. 뭐 아랫부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소재들이 전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워요. 자, 그리고 2열 공간 얘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몸집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앉아있는 키만 보면 거의 2m에 육박할 정도의 앉아있는 키인데요. 똑바로 앉을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누구라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열 통풍구도 있고요. USB-C 타입 2개 있고요.
수납 공간도 있고 열선 시트까지 있어요. 3단계로요. 이 정도만 해도 일단 편의사양 자체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뒷자리 리클라이닝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형 코나의 파워트레인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2.0L 가솔린 엔진부터 1.6L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 전기차 버전까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1.6L 가솔린 터보고요. 최고 출력이 198마력이나 돼요. 최근에 셀토스에 적용됐던 그 엔진이랑 같은 겁니다. 최대 토크도 27kgm로 셀토스랑 완전히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차 소형 SUV잖아요. 소형 SUV인 걸 감안하면은 이 엔진 솔직히 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출력이 엄청 높아요. 198마력이에요. 이 차의 무게가 1300kg대 중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밟아보면은 처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가 낮은 속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펀치력이 느껴질 정도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의 출력만큼은 정말 이 차에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변속기가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이거 감각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속 80km 언저리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요, 8단을 물고요, RPM 게이지는 1300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정속 주행으로 할 때는 이렇게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추월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다운시프트를 굉장히 빨리 해서 바로 가속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변속 충격을 완전히 없애고도 이 정도 변속 속도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요소예요. 그리고 정숙성 관련해서도 이 엔진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이닥치지 않아요. 그리고 소음 얘기를 한 김에 지금 바깥에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어요. 직진으로 그냥 쭉 달리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깥에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풍절음은 좀 들려오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아까 화물차 옆을 지나가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이 1열 창문이랑 2열 창문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걸 쓰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의 소음이 크게 들이닥치진 않는다. 이 하체를 타고 올라오는 소음 자체도 약간 거친 질감의 노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면 소음이 크게 실내로 들이닥치진 않아요. 이런 점들은 여전히 현대가 잘하고 있는 진동 소음 부분에서 잘한 영역이라고 느껴지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만 굴리는 전륜구동 모델이에요. 코나 같은 경우는 4륜구동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으로는 굳이 그 멀티링크를 선택하기 위해서 4륜구동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토션빔 서스펜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어떤 요철들을 밟았을 때 반대쪽의 충격이 여운을 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션빔 서스펜션을 세팅할 때 이렇게 스프링 자체는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고요. 댐퍼 자체에서 충격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세팅을 했을 때는 토션빔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많이 지워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나에 토션빔을 사용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한 주행을 할 때는 이 서스펜션 세팅이 오히려 되게 편하게 다가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요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짝만 넘어가더라도 차가 약간 낭창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굴곡진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차가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여기서 속도를 약간 더 높였을 때, 지금 같은 고속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요, 주행 상황에서 약간 불안한 감정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신형 코나를 세팅함에 있어서 패밀리카를 겨냥한 그 목적성이 딱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넉넉한 파워트레인 자체도 예전에는 DCT를 맞물렸었는데 자동 변속기를 맞물리면서 이 목적에 더 부합하는 세팅을 찾아냈고요. 넉넉한 출력 자체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고 나긋한 서스펜션 세팅이랑 맞물리면서 그런 목적성을 완성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현대차가 무지성으로 물침대 같은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한동안 단단한 서스펜션을 유행처럼 따라가더니 이제는 자기 스타일을 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M 브랜드를 통해서 코나 N도 런칭했었고 아반떼 N도 만들었었고 그런 고성능 차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이면서 서스펜션 세팅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차체 전체가 목적성에 딱 들어맞는 세팅을 가졌다는 거는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차에 좀 한 가지 아쉬운 단점이 있는데요.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2km를
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는 코스가 거의 막히지 않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안 나올 상황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기판상에 찍혀있는 연비가 제가 67km 정도를 달렸는데 리터당 9.4km를 달릴 수 있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신형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연비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 차의 가격이 처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어요. 시승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3,370만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나의 시작 가격만 봐도 2,500만원대 중반,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갔을 때 옵션을 왕창 때려 박으면 4천만원이 넘는 가격표를 붙이게 됩니다. 와, 이게 그 소형 SUV에서 3천만원대 초반을 넘어가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약간 띵할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코나가 비싸게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은 가격표를 굉장히 높여 붙이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나올 차들도 그럴 건데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대가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격이 진짜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신형 코나의 크기만 보더라도 4350mm나 되잖아요. 옛날에 처음 출시했던 투싼 있잖아요. 준중형 SUV죠. 걔가 4300mm 초반대였어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형 SUV들이 과연 소형 SUV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소형 SUV의 마지노선은 베뉴랑 쌍용의 티볼리, 그리고 쉐보레 트랙스 정도까지만 소형 SUV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굉장히 커지고 가격도 비싸진 지금 코나 같은 차랑 기아의 셀토스,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차들은 이제는 소형 SUV라고 부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투싼이랑 스포티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옛날에 중형 SUV 자리를 벌써 넘보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실제로 타봐도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형 SUV의 더블 라인업을 가져가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도 이미 그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신형 코나 같은 경우도 준중형 SUV라고 해도 정말 손색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 급도 뛰어넘을 만큼 풍부한 편의사양들 다 갖추고 있고요. 뭐 2열의 공간이나 편의사양들도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나오는 차들의 가격표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납득이 되는 시간이 금방 다가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